진화림과 박이나의 찐박 솔루션. CL 스피치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찐박 솔루션. 네. 역시 오늘도 대단한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요 내용. 어쩌면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입 밖으로 못 꺼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카데미를 찾아오시는 많은 상당수의 부모님 중에 사실 이 문제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 화두로 꺼내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했고 네. 실질적으로 저희 CL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진짜 저도 이제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아이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성을 가진 집단에 가서 잘 못 어울린다. 이 생각만 하면 저 사실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둘러볼까요? 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실제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잘 놀아요. 네. 근데 밖에 나갔더니 친구들이랑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든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친구들하고 대화나 이런 네. 소통을 잘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 논다. 이런 것들도 의외로 보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부모님이 첫 서두가 우리 아이가 정상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스타트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다 정상인데요. 희한하게 말이 느려요. 아무래도 발음이 부정확해요. 맞아요. 뭔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한 질문을 하면 네.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발음 음가 중에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그 부분이 이제 유아기였을 때 안 되는 건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이랬던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한 유치원 5, 6세 정도 됐을 때까지 뭐 그런 음가를 가지고 있는다. 그다지 뭐 저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단 이제 초등 입학 딱 시기 한 1, 2학년 그때까지도 아직 이 시옷 발음이 혹여라도 히읗 발음으로 나온다거나 쌍디귿 발음으로 나온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네. 본격적으로 작은 사회 집단을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맞죠. 이 아이들이 초등 입학과 동시에 네. 진짜 이런 관계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발음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아이의 생각을 꺼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찾아오시는데 네. 그런데 분명 저희는 뭐 아이니까 수정해 줄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아이에 따른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부모님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네. 이제 2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특히 네. 스피치 분야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나이에 맞는 나이별로 소위 말하는 언어적인 발달이 분명히 잘 확장이 돼야 돼요. 맞아요.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내 또래의 아이들 대비 늦다. 분명 이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거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소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기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이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거고 성인이 맞습니다. 되면서 그리고 이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솔직히 공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정을 캐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하면 힘들죠. 정말 힘들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네. 스피치 교육자고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언어적인 스피치 훈련은
시켜드리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실제 아이가 이제 혹시 발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없나를 미리 좀 체크를 하고 오시면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ADHD를 많이 염려하시고요. 음. 혹여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학적인 진단, 정확한 센터에서 이제 진단을 받아오시면 확실히 이제 솔루션의 어떤 지름길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네. 요즘 들어서 특히 성인 ADHD도 맞아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네. 예전에는 수면 위로 오르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미디어도 발달하고 수면 위로 오르고 있을 때 이때 진짜 적합한 진단을 받고 치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네. 치료 엔드 여기에 같이 해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그렇죠.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스피치 아카데미에 오셔서 네. 발음 발성 그리고 아이가 질문과 대답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움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스피치 전문가를 잘 찾아서 음. 아이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채워가는 이 역할을 해주시면 네. 확연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저도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 아이가 좀 더 빠르면 빨랐지. 그렇죠. 내 또래 친구들보다 느리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자, 하지만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혹여나 내 아이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 또래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든다. 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듯하다. 자, 지금부터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듣고 싶으셨을 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찐박 솔루션. 네. 오늘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발음도 부정확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입에는 입, 눈에는 눈. 오, 이건 좀 살벌한 이야기 살벌하죠? 아닌가요? 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음. 자, 입을 보고 아이가 따라하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이 쫙 이어지었을 때 보통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발음의 부정확성이 많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뭐 다른 성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거 특히 이 마스크 시대의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네. 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발음이 부정확해요. 그리고 시옷 발음이 히읗이나 쌍디귿으로 나와요. 보통 그런 경우가 우리가 조음 장애라고 해요. 이 조음 기관,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발음을 내기 위해서는 성대부터 시작해서 혀, 근육, 치아, 입술, 입모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가서 있었을 때 그 발음 음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전문가의 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하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근육을 쓸 때 오버해서 씁니다. 그렇죠. 오버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혀의 위치가 그 발음가에 맞는 위치를 잘 만들어줘서 내주면 사실상 보통 이제 시옷 발음이 샌다, 혀가 짧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입에는 입, 정말 입을 보고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중요한 게 쳐다보는 거, 시선이에요. 맞습니다. 아이들하고 시선 컨택을 통해서 아이 컨택을 통해서 진짜 그거를 잘 따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때 왜냐면 이 아이들이 이미 특히나 언어 치료를 받아왔던 아이들이나 요런 이제 정서 발달이나 인지 발달을 해온 친구들은 많은 부분 마음의 상처를 좀 갖고 있어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하는 것들을 벌써 굉장히 어린 꼬마 때부터 그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눈빛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아이들이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다. 너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공감 어린 시선, 격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들어보시고요. 네.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가 아이하고 이 시선 컨택을 잘하고 있는지,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네.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스피치 아카데미 특히 아이들 1대1 레슨을 하다 보면 네. 부모님한테도 그 솔루션을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솔루션 두 번째죠. 네. 부모 스피치 훈련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셔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우리 애가 발음이 어눌해요. 말이 너무 빨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부모님의 그 말의 빠르기와 어눌함은 사실상 그 아이들의 배가 됩니다. 말 잘하는 부모 밑에 말 잘하는 애가 나와요. 말 정말 야무지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애들을 보면 말 야무지게 합니다. 네. 자, 부모 스피치 훈련은 뭐냐면 내 아이의 발음이 부정확해요. 자, 발음의 좋은 기관을 활용한 이 음가가 부정확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 스스로도 더 집중도를 더해서 계속 아이에게 마주보고 연습하는 훈련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뭐 스피치 아카데미면 어느 치료센터든 이런 데를 다녀도 네.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속도가 확실히 더디죠. 그렇죠. 근데 확연히 집에서 부모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는 경우, 특히나 이런 문장으로 얘기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짧은 문장으로, 보통 아이들이 발음이 이제 부정확하고 이런 언어 발달에 좀 지연이 있는 경우는 단어의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시옷 발음 안 돼요. 시소, 사이좋게, 뭐 하셨습니다 이런 걸 배웠어요. 다 떨어뜨려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짧은 문장으로 바꿔버려요. 우리 다 같이 시소를 타자.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띠또를 타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 짧은 문장들을 엄마 아빠가 호흡도 잘 끊고 속도감을 느리게 해서 그리고 입근육 오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 네, 미러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스피치도 미러링이 있습니다. 세 맞습니다. 번째 솔루션은 스피치 미러링. 아우 이름도 참 잘 줬어요. 그러니까요. 자, 뭐냐면 사실 저는 이제 실제 이렇게 언어 치료를 받거나 기존에 아니면 뭐 ADHD 진단을 받고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친구들 중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스피치적인 훈련을 받고 싶다 해서 전문가인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세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과 1대1 수업을 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동떨어진 대답을 해요. 소위 말해서 그 나이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초 2, 3 정도면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뭔가 명확하게 아니면 짧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야 이번 주에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네. 보통 남자애들은 짧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게임했을 때요. 뭐 이렇게 그쵸. 본인이 짧게라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해도 똑같이 대답을 하죠. 다 몰라요. 자, 이럴 경우 답답해. 어떻게 부모님은 답답하시죠. 너 왜 말 그렇게밖에 못하니? 왜 말 제대로 아니 가르쳐 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줬네요. 네. 자, 이럴 때 이 미러링 기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자, 뭐냐면 반복해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나야 이번 주 가장 즐거웠던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볼래? 질문까지도 내가 따라하게 해요. 그 다음에 대답을 하죠. 자, 답은 선생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키장에 갔을 때요 라고 하죠. 자, 그럼 또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스키장에 갔을 때요 이렇게 시옷 발음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앞에 말씀드렸죠. 입근육을 오버해서 스키장에 갔을 때요 라고 아니면 스키장 이렇게 약간 이 도네이션을 주면서 좀 재밌게 스키장에 갔을 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가 마치 노래를 기억하듯이 뭔가 입력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의 스피치 미러링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시면 확연히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솔루션. 그런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이 혼자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의까지 역할을 다 해주셔야 아이가 조금 이런 발음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발달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 해결점을 잘 찾아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음. 말씀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음.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는 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변화, 그 순간입니다. 순간이고 그리고 네.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 원인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상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름을 일단 인정을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뭔가 이런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을 네. 만드셔야 됩니다. 이 인정하는 순간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맞습니다. 자,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시는 순간부터도 네. 이제 내 아이의 삶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음. 자,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찐박 솔루션에서는 네. 따라하기 힘들거나 혹여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네. 왜냐? 저희는 직접 이제 상담해보고 많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가르쳐 본 것들 중에 정말 집약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바로바로 해보실 수 있는 상황들로 솔루션을 제시해드린다는 야.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찐박 솔루션은 요즘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아동 ADHD도 있고 네. 혹시 이거를 성인이 보셨다면 성인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찐박 솔루션 정말 부모의 다름의 인정과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 네. 결국에는 부모의 판단에서 결정에서부터 달라진다는 것 명심하시면서 오늘 CS피치 아카데미 찐박 솔루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